447페이지에 자, 수출 시적 명세서라고 있죠. 자, 수출 시적 명세서는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애예요. 자, 그럼 이 수출 시적 명세서는 여기 적혀 있는 지금 바로 얘도 이론 내용 같은 거 없이 동그라미 막 적혀 있는 게 실기 프로그램의 번호 가지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도 바로 수출 시적 명세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수출 시적 명세서에서 자, 우리 기간 그냥 7월부터 9월로 들어가고, 자, 먼저 우리가 이 아래쪽에 쓰는 건 이 KLF 프로그램은 이 아래쪽에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수출 신고 번호가 없으면 기타 영세율 쪽에 들어가겠을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가 수출 신고 필증이 없어서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 영세율로 방금 두 건 외화 금액은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원화 금액만 선적이 기준 환율로 과세 표준으로 정확하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출 신고 번호는 신고 번호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선적 일자가 있는데, 자, 이 선적 일자는 무조건 선적 일자를 쓰는 거예요. 이 날짜가 공급 시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환가했던 안 했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선적 일자는 선적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통화 코드는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통화 코드는 거래 통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 국가가 아니에요. 얘는 거래 통화를 쓰는 거지 거래 국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일본한테도 US 달러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영국한테도 파운드인 적도 있고, 옛날에 유로인 적도 있고, US 달러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쓰는 게 아니고 거래 통화, 어떤 통화로 거래했는지를 쓸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 환율을 쓸 건데, 자, 이 환율을 쓰는 거는 이 환율의 외화 금액을 곱하면 원화가 나오겠죠. 이 원화 금액이 뭐냐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16 수출할 때의 과세 표준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의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 그런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전부든 일부든 수령해서 환가를 하면 환가한 금액, 그 과세 표준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게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 공급가의 과세 표준 거기에 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 하냐면 얘가 그 금액이에요. 그럼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환율을 쓸 거기 때문에 이 환율은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 환율을 쓸 거예요. 일부만 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를 안 줄 거니까 선적일이나 아니면 대금 받은 날 아니에요. 환가한 날 중에 빠른 날 환율. 당연히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이나 이런 게 있겠죠. 말 없으면 기준 환율 쓸 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작성이 되는데, 자, 선적일자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얘가 공급시기라고 있는데, 자, 이 선적일은 문제에서 선적일 알려주면 쓰면 되는데, 안 알려주면 얘는 선화증권에 있는 거예요. 선화증권이 영어 약자로 빌 랜딩 BL이라고 하는데, 선화증권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하냐면 수출 신고 필증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수출 신고 필증에 선화증권 없어요. 선화증권 없대. 선적일 없어요.
수주신고 필증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날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적일은 선화증권이라는 빌랜딩 여기 있어요. 수주신고 필증은 사실 관세법상 필요한 거거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가 수출 신고일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적일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신고일이 언제다, 수출 신고일의 환율이 얼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고일 적혀 있으면 다 지워버리면 돼요. 수출 신고일 정보는 전부 다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해당 란에 반영하시오. 단 수출 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미국이고, 자, 얘는 앞에 영세일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영세일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서는 입력해 놓고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 안 하면 옆에 금액을 지웠죠. 근데 얘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이 안 되면 아예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선적일이 공급시기잖아. 공급시기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쓸 거예요. 그럼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럼 얘가 전부 다 선적일이 7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리고 선적일 대금 결제일 일단 두 개 비교해 보면 얘는 선적일이 빠르죠. 자, 그럼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얘도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이건 1엔당 얼마죠? 그렇죠. 9.2원이죠. 다음 또 미국 세 번째 거는 대금 결제일이 빠르죠. 그죠? 자, 그럼 대금 결제일이 빠르면, 자, 그럼 자, 우리 이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를 때 무조건 결제일 환율 쓰는 게 아니라 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환가 안 하면 선적일 기준 환율 그대로 쓸 거거든. 근데 문제 아래에 보니까 지금 얘죠. 끝에 6669 얘는 대금 결제일인 9월 10일 날 원화로 환가를 했대요. 그러면 결제일 환율을 써야 되겠죠. 1200원. 자, 그럼 이제 얘를 보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미국은 수출 신고 번호 020-10-07-013-85485. 내가 틀렸나? 자, 맞는데 빨간색 뜬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자, 선적일자는 2020년 8월 20일. 통화 코드는 F2번 눌러서 얘는 그 국가 통화로 받았댔으니까 미국이고,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인 1200원, 외환은 5만 달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020-30-11-012-75657. 자, 선적 일자는 2020년 9월 1일. 자, 이번엔 N화 JPY죠. 일본은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9.2원 선적일 기준 환율. 외화는 100만 N. 다음 020-05-13-058-666-79. 자, 이때 선적일 쓰나요? 대금 결제일 쓰나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환율을 결제일자 거 쓰는 거지 선적일은 선적일인 거예요. 이날은 공급 시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적일은 선적일 쓰는 거예요 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방금 빠른 거 선택하는 건 환율 선택할 때 기준을 이야기한 거고, 선적일은 선적일인 거야. 2020년 9월 14일 미국이고, 환율을 9월 10일 환가날 환율을 사용하는 거죠. 금액은 22,000원이다. 이렇게 쓰면 예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이건 뭐 부하지 신고서에 16 수출하면 6번 칸에 뭐 얘네들 다 들어갈 거니까.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450페이지로 가서 바로 다음 페이지. 회사는 7700. 자, 문제 볼게요.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기 확정이네요. 자, 이번엔 미국 LAT 주식회사의 결제일의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대요. 자, 그럼 수출 신고 번호들이 있고 신고 일자가 있고 선적일이 있는데, 자, 우리 수출 신고 일자들은 우리한테 전혀 쓸모없는 정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적일 필요한 거고 얘네들은 전혀 필요 없는 정보고, 그럼 선적일하고 결제일 봤을 때에 지금 얘는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겠네요. 10월 7일날 기준 환율 이걸 쓸 거고, 다음 두 번째 거는 11월 23일, 11월 20일 결제일자가 더 빠르죠. 얘는 11월 20일이 더 빠르잖아. 그럼 결제일의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11월 20일인데 자,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 환가한 금액이잖아. 우리 과세 표준할 때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환율 중에서 자, 어떤 환율로 환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환가하면 어떤 환율로 환가를 하죠? 당연히 은행이 우리한테 외화를 매입해주는 금액으로 우리는 환가를 하죠. 그게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잖아. 그죠? 은행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매입률 자기들이 살 때, 매도율 자기들이 팔 때, 기준 환율은 그 중간.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로 우리는 환가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대국의 외국환 매입률 안 주면 기준 환율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얘를 주면 대국의 외국환 매입률을 써야 돼요. 우리 선적일 이전에 환가했다면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고 환가한 금액이거든. 왜 이거 쓰는지 이해 가시죠? 다음 이해는 되나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 아니죠. 이번 신고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신고서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2기 확정 기간이 아니니까 그럼 이 두 개만 쓰는 거예요. 두 개만. 자, 그럼 전부 다 US 달러로 처리했고, 자, 그럼 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로 가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거. 자, 선적 일자는 2020년 10월 7일 날, 통화 코드는 미국이고, 우린 10월 7일 기준 환율 1130원을 쓸 거고, 외화는 12,000달러고 LAT 주식회사다. 다음 수출신고 번호 020-1506-013-84165, 선적일이 2020년 11월 23일. 선적일은 무조건 선적이 쓰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환가 금액인 20일 날 대고객 외국환 매입료를 쓰고, 외화는 23,000달러고 LAT 주식회사다. 이렇게 쓰면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와 같이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이번에 얘네들은 지금 누가 봐도 직수출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자,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시고 두 개를. 자, 이거는 지금 전표 보내고 불러오고 하는 거 하는데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돼요. 선택해서.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시고, 자, 얘를 일단 전표로 보내볼게요. 전표 처리 누르고. 그러면 이제 매일 매출 전표에는 얘들이 없다라고 지금 뜬 거죠. 그러면 아래 확인.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계를 넣을 거면, 자, 일괄 분계해서, 자, 우리 일괄 분계, 잠깐만요. 얘는 돈 받았죠. 그래서 자, 체크 없애버리고 얘만 체크하고, 얘만 2번 외상이고, 그죠? 지금 얘는 지금 아직 돈 안 받았잖아. 결제일이 미래죠. 다시 앞에 네오박스 체크했다 없애고 두 번째 거 체크했다가 없애고 두 번째 거 일괄 분기해서 얘는 그냥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두 개 체크하면 이제 둘 다 되어 있죠. 지금 아래처럼 분기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전표 처리, 아래 전표 처리하고, 예, 그러면 두 건을 전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전표 처리하면 얘가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얘가 지저분하게, 방금 우리 거기에서 안 한 게 영세율 구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영세율 구분을 와서 써줘야 돼요. 선적일인 10월 7일 날 가면 이번에는 영세가 아니고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왔다고 수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다른 건 다 잘 들어와 있는데 얘가 안 들어와 있어서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써줘야 돼요. 얘를. 그리고 또 다음 11월 23일자도 얘가 지금 이 금액이 얘잖아. 지금 이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매출 전표하고 조건 똑같이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걸로 분계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럼 영세율 구분이다.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렇게 하면 자, 얘들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지금 우리 문제의 이 아래의 정보 있죠. 예. 지금 이것 가지고
선적일이 12월 29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번엔 거꾸로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수출 시점 명세서로 거꾸로 날려볼게요. 그냥 12월 29일이 선적일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 12월 29일 날 16 수출이고 뭐 제품을 팔았고, 그럼 이때는 12월 29일 선적일 기준 환율이 1110원, 외환은 $10,000면 1110만 원이 되네요. 거래처는 LAT 주식회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수출신고 번호는 앞에 적혀 있는 거 020-1506-013-84158,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수출신고 번호까지 쓰시고, 하셨죠? 매매치전표 입력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 시정 명세서로 가서, 아이고 닫았나 보네. 지금 이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 지금 우리 이거 들어와 있는 거 얘라고 하시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위에 전표 불러오기, 이번엔 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얘라고 누르면 지금 일반 그 메인 매출 전표하고 여기 수출 시점 명세서하고 둘이를 대조한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두 개는 우리 얘 둘이는 여기 입력했던 거 보냈기 때문에 전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방금 메인 매출 전표에 쓴 거는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둘이 대조한다 표현이 이거예요. 같은 거 있으면 있다라고 뜨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얘가 들어왔죠. 쪽에. 그런데 얘도 손이 가요. 통화 US 달러 써야 되고, 환율 1110원이라고 쓰면 원화가 사라질 거고, 다시 $10,000라고 써줘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내는 게 편할지, 아니면 매일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걸 이쪽으로 불러오는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얘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여기는 쓰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써놓고 보내서 그냥 1번이라고 체크하는 스타일인데, 그건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럼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595페이지. (282번) 595페이지 282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1기 확정 기간이죠. 일단 선적일을 보니까 전부 다 4월부터 6월 아니네요. 그러면 다 입력할 거고, 선적일 환가일
그럼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선적일 환가일 봤더니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환율을 쓸 거고, 선적일 환가일 선적일이 빠르네요. 선적일 환율을 쓸 거고,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화를 보고 쓸 거라 그랬죠. 거래 통화. 자, 그럼 얘는 이것만 가지면 정보 다 확인된 거예요. 자, 그럼 수출 시적 명세서로 가서 일기 확정 기간이 4월부터 6월. 첫 번째는 13041 20 044 589X. 선적일은 2020년 4월 6일. 통화는 JPY 일본. 환율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니까 9.94. 수출액은 30만 엔.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생략하라 그랬죠. 다음 미국의 수출 신고 번호. 환율은 얘는 환가일이 빠르니까 1080원 6만 달러고. 다음 영국은 2020년 6월 30일 날 똑같이 얘도 US 달러고,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서식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대다수가 없어요. 이제 입력할 때 뭘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42페이지로 갑시다. 마지막이에요. (642페이지) 자, 287번.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번에 시킨 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두 개 다 시켰죠. 자, 그럼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품목, 거래처, 수출 신고 번호, 뭐 수량, 단가, 거래 구분, 뭐 직수출이고 결제 금액. 결제 금액이 얘가 우리 거래한 45,000달러의 US 달러 거래 통화고, 수출 신고일은 어디에서든 부가세법은 필요 없고, 그럼 선적일 12월 15일, 결제 조건은 후불, 그러면 적질로부터 35일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선적일 날 기준 환율을 우리는 쓸 거예요. 자, 그럼 수출 신고 필증을 먼저 수점 명세서를 먼저 쓸게요. 저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는 2020년 12월 15일, 통화는
미국이고 환율은 달러당 1210원. 자, 외환은 총 45,000달러고 거래는 거래처는 GA 주식회사. 자, 이렇게 하면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은 끝났죠. 자, 그럼 저장해 놓고 자, 얘 바로 전표를 보내버리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네오박스 하고 전표 처리. 이번 문제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확인 누르고 일괄 분계해서 외상 그리고 전표 처리.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선적일 12월 15일 날 얘가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더 정보 있는 거를 써주고 싶으면 품목, 근데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만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만 써주면 얘는 끝났죠. 이걸 직접 보고 다시 얘만 따로 쓰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세물금 문제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표 보내는 기능을 쓰라고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